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대4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게 샤프 지수도 거의 차이가 없지만 네, 안녕하세요. 변자민입니다. 오늘은 레버러지 ETF의 투자함에 있어 해칭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MF와 현금 어떤 것이 해칭에 더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비율이 가장 최적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면 TLT는 미 20년물 국채에 투자하는 채권 ETF입니다. TMF는 TLT의 3배 레버러지 ETF입니다. MDD는 투자 기간 중 가장 최대로 손실 볼 폭이 얼마큼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샤프 지수는 수익률 대 손실률 비율로서 간단히 말하면 샤프 지수가 높다는 건 위험은 낮고 수익을 볼 가능성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전략을 설명하면 QLD와 TQQ의 11년을 월 460불씩 적립식으로 투자합니다. 그 결과는 QLD에 100% 투자를 하면 투자 성과는 90만 불, 그리고 TQQQ에 60%, TMF에 40%를 투자하면 128만 불 정도가 됩니다. MDD는 어떤가요? 그렇죠. TQQ 전략이 좀 더 좋고 샤프 지수 역시 좋습니다. 우리가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위험한 상황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닷컴 버블과 같은 붕괴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닷컴 버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닷컴 버블이 일어났어요. 그럼 QQQ의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약 15년이 걸립니다. QLD는 20년이 걸렸고요. TQQQ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15년, 20년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20년 동안 원금 회복이 됐다고 해도 어떤가요? 20년 전에 1억과 지금의 1억이 같은 가치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 회복을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같은 붕괴 아니면 1920년대 대공황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QLD는 휴지 조각, TQQ에 투자한 60%는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채권 ETF에 투자한 40%, 이 50만 불은 그대로 남을 겁니다. 더 정확히는 20%에서 50% 정도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TQQ, TMF 전략은 약 8배 이상의 수익금을 들고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느냐? 이런 의문점은 당연히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과 금리의 관계,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의 금리의 관계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 위기가 딱 왔어요. 그럼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왜 인하하냐면 금리가 낮으면 어때요? 코로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 투자를 하니까 자산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붕괴를 막습니다. 또한 기업의 조달 금리를 내려가게 해서 부도를 막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1조를 빌렸어요. 그럼 이자가 연 10%라고 하면 이자가 1,000억이에요. 근데 앞으로 금리를 인하시켜서 중앙은행이 연 1%로 낮췄습니다. 그럼 이자 부담이 1,000억에서 1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매출이 줄고 수익률이 줄어도 회사가 부도로 가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가 오면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를 버티려고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채권과 금리는 왜 역의 상관관계, 즉 채권이 내려가면 금리는 올라가고 채권이 올라가면 금리는 내려가는지 이걸 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위기 전에 미국 국채에 10,000불을 투자했습니다. 그 금리는 이건 예예요. 연 10%입니다. 그럼 이자가 1년에 1,000불이겠죠. 근데 코로나 위기 상황이 돼서 중앙은행이 미 페드가 금리를 급격히 낮춰서 장기금리 역시 연 5%가 돼서 이제는 10,000불어치 채권을 사면 금리가 연 5%예요. 그러면 이자는 500불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A 국채를 산 사람이 이제 이자 받는 것도 좋긴 한데 나는 지금 좀 목돈이 필요해. 그래서 채권을 팔려고 해요. 근데 지금 미 국채를 사면 10,000불짜리 채권을 사도 이자가 500불이에요. 근데 얘는 10,000불짜리 채권이었는데 이자가 1,000불이네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 10,000불짜리 채권의 가격은 그대로 10,000불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코로나 상황에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급격하게 내려왔죠. 그리고 이건 TMF의 그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차트입니다. 어떤가요? 금리가 급격히 내려오니까 TMF는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30불에서 약 45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간단하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이 부분의 영상을 좀 자세하게 몇 번 돌려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젠 그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테스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기 투자금은 1불, 그리고 월 투자금은 약 50만원, 460불입니다. 그 리밸런싱 기간은 분기이고 투자 개시 시점은 2010년 3월입니다. 자, 먼저 TQQ와 TMF, 그리고 TQQ와 현금입니다. 보시면 9대1, 8대2, 7대3, 6대4, 5대5인데 수익금은 당연히 TQQ 100%가 좋고 점점 TMF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그렇죠. 수익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샤프지수가 가장 좋은 건 5대5 또는 5대4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MDD도 역시 TMF가 늘어날수록 MDD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6대4로 볼 수 있고 또 만약에 본인이 MDD를 감당할 수 있다면 여기서 위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럼 TQQ와 현금 리밸런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9대1, 8대2 쭉 보면 어떤가요? 아무래도 수익금이 TMF 전략보다 훨씬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6대4부터는 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나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떤가요? MDD가 높아요. 수익금은 낮은데. 그리고 샤프 지수는 어떤가요? 그렇죠. 현금으로 리밸런싱 전략을 세우면 현금 비율을 높여도 샤프 지수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리밸런싱 전략은 지난 11년간은 좋지 않은 전략이었던 거죠. 자, QLD를 살펴보겠습니다. QL도 마찬가지로 9대1 그리고 쭉 해서 5대5까지 이제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샤프지수가 좋았던 건 5대5였습니다. 자, 반면에 현금은 어떤가요? 물론 투자 원금이 63,000불이니까 11년 투자해서 26만 불이면 나쁘지 않죠. 그러나 어떤가요? TMF보다도 더 낮고 마찬가지로 샤프지수 역시 현금을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MDD는 살짝 더 TMF보다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마지막으로 TQQQ와 QLD, TMF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대4를 비교해보죠. 수익금은 3배 차이가 납니다. MDD는 확실히 QLD가 더 좋네요. QLD는 마이너스 19% 그리고 TQQQ는 마이너스 2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샤프지수는 역시 TQQ가 더 좋습니다. QLD를 90%로 하고 TMF를 10%로 하는 전략은 어떠냐? 자, 한번 보시죠. 자, 수익금 역시 TMF 40보다 낮고요. 그리고 MDD 역시 높습니다. 샤프지수도 좋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QLD 전략은 MDD 측면에선 장점이 있지만 나머지 측면에서 장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현금 리밸런싱 전략은 지난 11년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샤프 지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TQQ, TMF는 6대4가 가장 좋았고 QLD, TMF는 5대5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QLD는 MDD에서 좋았지만 수익률과 샤프 지수를 생각해보면 TMF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비율에서 여러분들이 MDD를 감당할 수 있다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대4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게 샤프 지수도 거의 차이가 없지만 수익률은 상당한 차이를 보고 거의 뭐 40%, 50% 이상 높고, 그리고 MDD 역시 마이너스 26%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쭉 상승을 해왔으니까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견딜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 MDD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TF에 40%를 투자했으면 약 50만 불 정도가 남아있는데 채권의 가격이 금리가 내려서 올라가면 약 60만 불, 70만 불이 되고, 그때 만약에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돼서 TQQ가 쓰레기 휘조각이 됐다고 하면 완전히 시장에 투자하기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겠죠. 그럼 그때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다면 그렇죠. 몇 배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TF에 할땐 한 50만 불 또는 한 70만 불로. 아니면 나는 레버리지는 무섭다. 그럼 우량주에 투자를 해도 최소 2배는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영상에 대한 예고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TLT 해칭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게 지금 상황은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미 페드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는 더욱더 올라가겠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그럼 TMF를 우리가 해칭을 위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해칭이 아니라 하락장에서는 더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MF와 현금, 그리고 현재 제가 TMF를 대체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 이후에 백테스트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QQQLD, 레버리지 ETF 투자자로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 읽고 있으니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